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놀아도 너무 놀았나 봐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수요일 월요병이 단단히 걸렸죠. 이게 이틀 3일 쉬었다가 출근을 해도 월요병이 오는데 거의 뭐 한 6일을 쉬었다가 출근을 하려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는요 회사 가기 싫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목근육이 포도청이라서 뭐 어쨌든 출근을 하고 나니까 피로가 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조금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온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따뜻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아침에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 나갔는데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반팔을 입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되었는데요. 내일이 9도로, 그러니까 새벽 온도죠. 새벽 온도가 9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래도 다육이들은 괜찮습니다. 이틀 동안 9도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 조금 날씨가 포근했다 싶어서 베란다에 나왔는데 뭐 어제와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직은 물들미 기대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베란다에 뭐 신입들도 그렇고 묵은둥이들도 그렇고 저 안쪽으로 저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거리대 못 나가고 있는 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뭐 나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생장등을 켜놓고 방충망을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벌레와 함께 살아요. 예전 같으면 진짜 난리가 났었을 건데 지금은요 이렇게 날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부전나방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깐 껐다가 뭐 전기파리 체험 그걸 들고 나왔더니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선 뿌리 활착하는 게 먼저죠. 날씨가 춥건 덥건 간에 분갈이하고 아직 뿌리 활착 못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분갈이해서 첫 물이나 두 번째 물 먹었어도 그 안정기를 갖는다 해가지고 안쪽에 반그늘에 이렇게 두었더니 뭐 물 반응을 조금 보이긴 해도 그래도 색도 싹 빠지고 그 예뻤던 고사홍 철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는 게요. 가운데 초록빛에서 물 반응을 하는 게 조금 위안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 물들이겠다고 밖에 내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뿌리 활착도 안 되는데 뜨거운 빛에 노출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어쨌든 너무 뜨거워도 안 좋고 너무 추워도 안 좋겠죠. 근데 이렇게 뿌리 활착 못한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뭐 온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성급하게 뭐 산간지방에 냉해 입었다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준으로 평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그래도 막상 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안으로 들여놓은 당사자분들은 또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요즘 뭐 화상을 또 입었다고 하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는 어쨌든 분갈이, 9월 달에 분갈이를 다 하셨으니까 웬만큼 뿌리 활착해서 활성화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더더 늦게 하고요. 아직도 분갈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뿌리 활착은 계속 이제 겨울까지 내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뿌리 활착하려면 어쨌든 안에서 안정기를 가지면서 또 밖에도 요즘은 온도가 괜찮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분갈이 해서 내놔도 상관은 없다 하는데 낮에 또 어디는 또 30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팡질팡 초보맘님들은 더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 때는 어쨌든 조금 더워도 조금 추워도 다육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뿌리 활착이 우선이고요. 또 여름 때 저도 여름 때 아직까지 저렇게 이제 초록이나 우짜라거나 또 얼굴이 벌어져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다지는 거 요게 또 순서겠죠. 저 오늘 보니까요. 색감이 또 제가 그랬잖아요. 다육이 아픈 거는 두 번째 치고 썬득썬득 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늘은 물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와 보는데요. 오늘은 거리대 아이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칙칙하면서 윤기도 없고 그렇죠. 이게 물이 고파서 그래요. 이제 물타임이 얼추 가까이 와가니까요. 이 페리도토도 아직 다져지려면 멀기는 했지만 이 윤기가 없이 이 녹빛에 그냥 광택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고요. 그나마 또 분갈이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어저께 밤에 제가요 뿌리 활착 못하는 아이들 또 세 번째 물 먹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저면관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제 밤에 담궈놨다가 오늘 아침에 건졌어요. 오늘 아침에 건져가지고 바닥에 놨다가 이제서 이제 거리대에 내놨는데요. 아 요거 이쁩니다. 이거 보세요. 가운데에서 분지하죠. 이 아이가 알바니요. 알바니 이 외양이요. 저도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 성격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녹빛에 전체적으로 빨갛게 들어오는 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키우는데요. 이렇게 분지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외두짜리도 분지를 하는 모습이 예뻤는데 제 것도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네요. 이쪽은 이렇게 끄트머리에 화상을 입었죠. 이것도 이제 제가 성급해서 거리대에 일찍 내놓는 바람에 이제 이런 정도의 화상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색은 들어오고 또 뿌리 활착은 한편 못해서 저면 관수를 해놨는데 그 물로 인해서 이제 활착은 조금 한 것 같아요. 약간 흔들리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아침에 꺼내놔 가지고요. 이제 저 수분이 마르면서 이제 다육이들도 뿌리를 잡겠죠. 기존에 분갈이 하지 않은 다육이들도요. 그 여름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벌써 냉해 걱정을 해서 안으로 들여놓는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간지방은 예외입니다. 저도 이 산간지방의 추운 지방, 산 밑에는 확실히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사람이 느끼기에 굉장히 춥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육이는 괜찮아요. 어쨌든 노숙을 했거나 거리대 생활을 했다면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뭐 10도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5도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다 하는데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요. 이 색감을 들어오거나 다육이 얼굴을 다지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가을 때 다육이 얼굴을 조금 퍼진 얼굴을 다지려면 일단은 물을 조금 말렸다가 한꺼번에 듬뿍 주는 거 이런 관리법으로 하시면 더 이상 얼굴이 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됐거든요. 아무리 가을이라고 해서 겨울을 대비해서 물을 듬뿍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다육이 얼굴을 짤뚱하게 다져야 되고 얼굴을 줄여트려야 되고 또 오히려 더더구나 이렇게 얼굴이 퍼져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햇빛 적응 훈련, 만약에 햇빛 적응 훈련이 안 됐다면 살짝의 차각막을 해주는데 그 차각막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물이 안 들어와요. 요 가을 때쯤이면 또 물뜸, 색감 이걸 보려고 우리가 하는데 가을이 워낙 또 짧고 이게요 해마다 틀린 게 작년만큼만 해도요. 시간을 느긋하게 가지고 다육이 물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보곤 했어요. 이 아이가 초록이지만 전체가 빨갛게 든 모습을 작년에 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겨울 춥기 전에 물이나 제대로 들어줄라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 단풍 시기도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 아주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기는 볼 겁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기다려야 되죠. 추위에 있는 것도 사람한테만 추운 거고 조금 더워도 사람한테만 더운 거예요. 아직은 다육이들이 이제 가을 때쯤 한참 다지고 또 뿌리 대립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다육이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해놔야 나중에 이제 진짜 추워져서 저 거리대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겨울을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겨울도 이 베란다만 있으면 괜찮아요. 베란다만 있으면 저는 겨울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확장형 아파트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확장형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 베란다보다는 조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춥게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겨울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송 오브 화이어인데요. 아 이쁩니다. 뿌리
글쎄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상태를 봐서는. 제가 다육이가 뿌리 활착했나 안 했나 하고 자꾸 건드리고 만져보니까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가급적이면 안 만지려고 한답니다. 요것도 카스금인데요. 물 반응을 보였어요. 얼굴이 딱 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를 진짜 감을 못 잡겠어요. 물은 제가 꾸준하게 주는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물 반응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페넥은요, 제가 구독자님께서 저면관수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면관수를 해줬잖아요. 색은 조금 빠졌어요. 근데 입장은 통통하니 요 아이만 이렇게 윤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면관수를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쪽의 아이들은 제가 그래도 관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베란다 안쪽의 아이들은 아직은 물거품 내색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밖그림도 여전히 빨간하게. 요즘 며칠 새 어제 추워서 저렇게 물이 들었을까요? 조금 물이 들었다 싶고요. 요 마고도 손톱에 조금 색감이 살짝 뭐 물감 칠해놓은 것처럼 그 정도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과꽃을 밑에다 내려놨는데요. 아주 입장이 통통 짤뚱 보조개까지 아주 이쁩니다. 요 우주먹이 바짝 말랐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번에 일주일 전에 물 먹고 물 반응을 해서 요게 쪼글쪼글 했었는데요. 이렇게 물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이 아이는 워낙 햇빛 관리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길쭉길쭉 이 우주먹이 이 입장이 이렇게 기르면 안 돼요. 햇빛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뭐 나갈 공간이 있어야죠. 요것도요. 요거 엘크온 금 아가인데요. 요게 뿌리를 못 잡아가지고 제가 저면관수를 했어요. 요거는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활착은 한 것 같아요. 흔들리거나 그건 없고요. 살짝 핑크빛이 들어왔어요. 금이 이렇게 또 색감이 들어오니까 또 묘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입장에 상처가 이렇게 생겼죠.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 그 미네랄 결핍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위에만 보여드리니까 오늘은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아이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식물 등에 의해서만 있는 아이들이고 신입하고 또 오래된 아이들하고 또 섞여 있어요. 요것도 제가 조금이 요거 이뻐가지고 잠깐 거리대에 내놨다가 요 난간에 내놨다가 요것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안에서 적응 안 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화상을 살짝 입는답니다. 그래서 얼른 들여놨어요. 무서워서. 입장이 요쪽에 여기 있죠.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화상 입었나요? 얼른 들여놨는데요.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있고 뭐라 그럴까요? 오렌지빛 라인이라고 할까요? 괜찮은 얼굴은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네요. 작아도. 그리고 이 안쪽에는요. 이거 보세요. 이 퍼플색의 보랏빛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여기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샴페인을 오랫동안 키우지만요. 이 샴페인 같이 뭐 햇빛 영향 또 그런 거에 조금 웃자랑 같은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이 보랏빛이 있는 애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거는 신입으로 들어온 에오스예요. 에오스. 뭐 에오스나 에오스가 뭐 샴페인이나 샬롯이나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찰이 없으면 구분 못할 정도예요. 왜 에오스죠? 자, 이거 보세요. 요게 루나솔라? 루나솔라라는 아이예요. 뭐 퍼플 샴페인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도 물 먹고 물 반응을 했어요. 요거는 얼굴이 딱 폈습니다. 에오스는 아직 물 한 번 먹어서 확실히 몰라요. 뿌리 활착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요게 퍼플 샴페인이에요. 저게 봄에 왔나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요게 오데뜨도 뿌리 활착을 못 해갖고 제가 저면관수를 해놨는데 일단은 흔들림은 없어요. 일단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 여름에 보낼까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관리했던 작년에 이 아이를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무서워서 요거 블루드래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블루드래곤인데요. 약간 오리지널 블루드래곤은 아닌 것 같은 손톱이 그 블루드래곤의 특이한 그게 조금 별로 없어요. 아직 색이 빠져서 그럴까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여름에 보낼까봐 전전긍긍했어요. 물도 안 주고 다른 다육이 이런 다육이 물 2번 줄 때 이 아이 1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등 가까이 거리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두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어쨌든 여름은 무사하게 견뎌놨고 또 가을에 겨울에 진짜 블루드래곤의 손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아이들요
저기 또 안쪽에 안 보여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거 보이시나요? 이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괴무하고도 있습니다. 저 아이도 베란다에서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됐는데 자구 3개가 조그맣게 달렸던 게 저 정도예요. 저 정도. 저 밑에 요거는 인어랍니다. 인어는요 저렇게 꽃을 피고 지고 계속해요. 색감을 안 들었는데요. 저 아이도 햇빛을 보면 노랗게 물이 들어요. 나름 묵둥인데 만만하다고 저 안에다가 저렇게 집어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궁금한 거. 홍등, 홍등 아가 자고 다른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이 좀 지난번에 물 졌다고 색감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생장점에서 뭔가 나온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저 보세요. 아가 자구가 많이 컸죠. 기울일 때마다 마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아이도 많이 컸죠. 야, 엉덩이 엄마 밀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옆에 잎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저 아가가 이 잎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안 띄워주고 있어요. 이거 띄려고 하다가 아가 자꾸 띄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일단은 자구가 3개죠. 저도 홍등 군생을 집에서 만들어 보나요? 제가 베란다에서 뭐 자연적인 군생 뭐 이런 거를 별로 베란다에서는 어려워요. 그냥 자구 하나 나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그랬었는데 아유 이걸 넣으려니까 저 이꼬지 하나가 다치게 생겼어요. 이래서 제가 구독자님들이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요게 연봉 금이에요. 오리엔탈 금이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아 진짜 요 아이가 지금 저 방울복랑하고 같이 왔으니까요. 방울복랑은 아파가지고 지금 키핑장 밭대기에 가 있는데요. 회복할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같이 와서 지금 햇수로는 4년째? 근데 이거 잘 자라고 있어요. 연봉 금 얼굴 자구도 안 없어지고 저쪽으로 자구 2개가 나와 있는데 안 보이죠? 요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맨 위에서 한가운데 놓고 이뻐라 했던 그런 아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클린이에요. 베란다에서 키워보겠다고 제클린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글쎄요 인기몰이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성격이 좀 순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얼굴이 퍼지거나 하면 제가 우익한으로 올릴 건데 그렇지 않고 좀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관수를 2번 했더니 요렇게 색은 많이 빠졌어요. 요렇게 아주 잘 있습니다. 밑에 멀로도 이렇게 잘 있고요. 저는 멀로는 진짜 햇빛 없는 베란다에서 조금 다육이 이 이쁜 모습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베란다 안쪽에서요 이 멀로를 키우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랑새는 치마 입으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멀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병충해도 없고 치마도 안 입고 여름 겨울은 거의 얼음 땡하고 오고 또 봄하고 가을에만 움직이는데요. 가을에는 예쁘게 색을 들여주잖아요. 그래서 멀로는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2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 거쳐간 멀로가 꽤 많아요. 키핑장에 있는 멀로가 다 여기를 거쳐갔는데 집에는 지금 제가 2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아이도 햇빛이 여기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요 정도면 베란다에서 키울만 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아이가 로슈와 로아. 아, 이름도 짝짝 안 붙습니다. 자주 안 불러드리니까. 근데 이 아이도 내내 베란다에 있었어요. 그 아이 어디 갔나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로슈와 로아도 웃자라지 않고 어쨌든 여름을 잘 나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 이 아이는 하엽정리며 뭐 자구정리 뭐 이런 거를 많이 한다는데 전 한 번인가 했나요? 건드리지 않고 뭐 자구가 뿅뿅 나오는 것도 잘 못 느껴요.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웃잘하지 않고 소복하게 있는 모습, 그걸로 그냥 힐링을 하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안전하게 있답니다. 가지고 빨간 등을 잠깐 끄겠습니다. 자, 요거 새싹이, 치설송 새싹이. 제가 키핑장에도 이 치설송 새싹이가 넓적한 화분에 있잖아요. 이거를 나눔을 하려고 좀 한 숟가락씩 푹푹 떠가라 했는데요. 아무도 안 떠가요. 아무도 안 떠갑니다. 저도 그냥 내내 이러고 있어요. 이제 물관수 조금 하고 햇빛 보면 이 아이도 좀 성장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갈 공간도 없으니까 뭐 어떡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누가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이거 치설송 씨앗바라 한 거 그냥
드리고 싶어요. 한 숲씩 뚝뚝 떠가지고 드리고 싶습니다. 키핑장에도 있어요. 요거는 라디칸스 자구 번식 해놓은 거.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해준다고 해놓고서 아직 못 해주고 있고요. 그새 물이 고프죠. 제가 이 꽃이 판때기 베란다에서 이거 안 한다고 해도 또 한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요 모노 금은이 없어지고요. 생을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구 그냥 요거 적심해가지고 그냥 던져놨어요. 요게 홍페파죠.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고스티 같아요. 고스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고, 요거는 이름을 모르는데요. 뿌리 받아가지고 어디 따로 심어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아주 빵떡이가 되었죠. 그래도 아직 베란다에서 이 꽃이 판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마커스금 같아요. 마커스금. 이것도요, 이제 햇빛이 부족하잖아요. 햇빛에 나가면 좋은데, 요길에도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요. 이제 내보내질 못하면 이것도 내내 계속 이렇게 빵떡이가 돼요. 이런 상태로 있는 거지. 햇빛을 못 보면. 그래서 이제 키핑장으로 옮겨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베란다에서는 이 꽃이 판때기 하는 게 진짜 용이치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요런 난간 바깥에가 내놓고 잎꽂이 하시는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거 보세요. 까라솔 꼬집기 해놓고 요렇게 이제 새 입장에서 녹빛이 조금 올라오고요. 요건 작은 아이고요. 저거는 큰 아이. 이 아이는요, 요런 아이들은요, 비가 와도 안 들여놓고 그냥 내비둬요. 오는 비 다 맞추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다육이들을 쳐다보고 시간을 보내니까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에 월요병을 조금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나에게는 다육이밖에 없어요. 자, 어두웠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물등을 많이 기대를 못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들어오겠죠. 이제는 자연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관리해 줄 것도 없고, 때 맞춰서 물 주고, 때 맞춰서 햇빛 바람 많이 쐬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이뻐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물을 마디게 줄 거예요. 이렇게 빵떡이 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고프게 그렇게 만들었다가 듬뿍 때 맞춰서 비가 와 주면 정말 좋겠지만, 비가 안 와주면 그것도 또 곤란하겠네요. 자, 여기 헤라랍니다. 헤라가 좀 얼굴이 깨끗해졌죠? 분갈이 하고 나서 깨끗해졌는데 이것도 다져져야 한답니다. 자, 오늘은 짱이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베란다 나올 때는요,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근데 다육이 보고 이러고 저러고 또 짓거리니까 또 조금 기운이 또 생기네요. 자, 뭐 그렇게 저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